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사실상의 추락하고 국가구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요. 8년 2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됐죠. 공매도 재개일 역시나 폭락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버스 EX를 풀매수하겠습니다. 증시는 곧 폭락합니다. 리플이 폭락하고 있다. 자, 외신입니다. 에픽 V 애플이라는 건데요. 에픽이랑 애플이 붙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법원에서요. 에픽은 에픽 게임즈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트나이트 게임입니다. 이들이 지금 애플이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에픽 게임즈의 손을 들어준다면 애플의 주가는 정말 곤란할 겁니다. 네. 근데 애플이 여기에 막 쏠려 있지는 않습니다. 매출 자체가. 하지만 앱스토어를 필두로 거의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났죠. 자, 그 다음에 EU가 트래블 밴, 이제 여행 밴을 끝냈답니다. 여행 금지를 끝냈다. 백신 투여를 시작으로 이제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고 있습니다. 스탁이 높게 열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S&P랑 다우에 한해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 저먼 팩토리, 자, 독일의 공장이 딜레이를 직면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이슈로 하락하고 있는 거면 테슬라는 뭐 단기적인 하락에 그치겠죠. 근데 지금 CEO께서 계속 기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한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테슬라는 S&P 500에서도 약간 목리일 것 같아요. 이 추종하고 있는 뭐 블랙락이라든가 그런 펀드들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오일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뭐 휴가를 간다라는 겁니다. 뭐 세린 메이라는 격언이 있죠. 5월에 팔아라 라는 거에 뭐 걸맞추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유가는 제가 봤을 때 횡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신입니다. 공매도 재개 코스닥 충격, 시총 상위권 일제히 하락했다. 예, 약간은 공매도 재개에 발맞추어 공매도다라는 걸 좀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뿔난 개미 의무사항 기간 60일로 통일해야 공매도 관련 영상 올렸었죠. 예, 거기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는 인간 각도기들이 계속 출현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 인간 각도기가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예. 뭐 저게 맞죠 근데 예, 공평하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공매도 1조 폭탄 쏟아졌다. 코스닥 대장주 집중 폭격. 들어와라 이겁니다. 공매도 시작됐다 얘들아 들어와. 너네들도 빨리 공매도 해로 보여집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 1.1조 쏟아졌다. 외국인이 93% 차지. 지금 공매도 전략이 외국인이 먼저 수립해서 치고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내일부터 기관이 대응 전략을 세우겠죠. 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방향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쌍끌이, 가상자산 상승장 다시 오나. 이제 슬슬 가상자산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이 노동절이었어요. 일본도 제헌절이었고 얘들이 제헌절 아무튼 제대로 그 휴일이라서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나왔는데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고 지난번보다 떨어졌네요. 예,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겠죠. 근데 이건 약간 예상 밖입니다. 저는 PMI 지수가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일단은 나머지 제조업 구매자 지수를 좀 보시죠. 지금 미국의 재고량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국에 특히 중국을 필두로 각국들이 PMI 지수가 낮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약간은 예측이랑 좀 다르게 움직여서 이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르게 지금 예측치를 좀 말씀드렸던 거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뭐 G7 외무부 장관회의가 있었다는데 뭐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어린이날까지 한다네요. 뭐 어린이들이니까 그렇겠죠. 자, 지금 PES가 끝났습니다. 이제 공매도 금지 해제일이었죠. 공매도 금지 해제일을 맞이해서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월 초까지는 별다른 이벤트가 없습니다. 율라라는 이벤트가 있죠.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때부터 바이오 이벤트가 계속 있어요. 자, 공매도 재개일입니다. 역시 소문난 잔치였죠. 공매도는 한국 증시의 크립토나이트다. 한국 증시에 박스피를 불러온 게 공매도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매도 재개일의 예상 시나리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공시가 수두룩하게 나올 것. 수두룩하진 않았지만 공매도가 많이 실행됐습니다. 그 공시에 겁먹고 다음날 폭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첫날엔 좀 무덤덤하다. 오늘 좀 코스닥이 떨어져서 애매한데 코스피는 무슨 뭐 공매도 재개한다는 날인데 1%가 안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종가 부근에 코스피 100 선물 인버스 EX를 매수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투자의 기준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의 기준봉을 다 제껴 나갔습니다. 지금 하락 지속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스닥이 5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밑꼬리가 없는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캔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캔들이죠. 그러니까 케이스 1, 2에 다 해당합니다. 다음날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급락이 나온 다음날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이 하락한다고 공매도 치라는 거죠. 예. 얘들아, 공매도 재개했지? 시장 하락할 거야. 공매도 쳐. 약간 요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전략을 그렇게 잡았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공매도를 하겠죠. 계속 그렇게 공매도가 쌓이다 보면 상승이 나올 타이밍이 되면 정말 급등이 나올 각입니다. 지금 말로만 듣던 쇼커버링 패닉이 올 거예요. 요런 단기 반등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매수했습니다. 종가 부근에서 매수했어요. 사실 뭐 요 밑꼬리에서 매수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종가까지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라는 스탠스였고요. 매수했습니다. 내일 상승하면 추가 매수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장고량 상승 하락 탑10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뭐 멈춰놓고 보시고요. 여기서 코스닥 150이랑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공매도에 취약할 것이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장고 상승 탑10입니다. 하락 탑10이랑 여기서도 똑같죠. 그 밑에 각주로 넣었는데 HLB, CGN, 셀트리온스케어, 에빌바이오 이런 것들은 지금 대차 잔고가 많이 상승했다. 저는 단기적인 신용 반대 매매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코스닥을 5일 연속 하락시키고 코스피를 3일 연속 하락시킨 걸 보면 이까지 당긴 결과 제가 봤을 때는 반대 매매가 나올 때까지 시장 하락을 이끌어올 확률은 없습니다. 여기서 또 미수를 유입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미수 유입 이후에 한 번에 폭발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외국인 기관이 맨날 노리는 패턴입니다. 단기적 흔들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증시가 폭락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억울합니다. 증시는 뭐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흔들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반응하지 않고 하방이든 상방이든 관망 예정이라고 했죠. 그 가운데 증시가 폭락할 걸 대비해서 그 폭락에 뭐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 인버스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공매도가 없어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시장이 공매도가 추가됐다고 해서 폭락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때문에 박스피가 이어진 게 아니고 정책 그리고 종목들의 부재였습니다. 백지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계속 잘 올라왔습니다.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증시는 단기간 폭락할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폭락도 보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폭락 때 뭐 그런 폭락이 세상에 없었죠. 10년 만에 오는 금융위기였다. 금융위기였다. 경제위기였습니다. 제가 이게 계속 말이 안 나오는데요. 경제위기랑 금융위기는 다릅니다. 금융위기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같은 겁니다. 전 세계의 돈이 씨가 말라버렸죠. 이번에 코로나는 경제위기였다. 20일 이동평균선 강하게 하향 돌파했죠. 저항이 될 때 비중을 축소할지 고민할 겁니다. 비중 축소한다는 건 단기에서 중기 스윙까지입니다. 어차피 제가 장기 투자로 들어간 건 안정권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하락을 크게 했죠.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요렇게입니다. 자, 지금 하락이 왔는데 여기서 트랩 스윙 발생한 척 하다가 여기서 페이크를 줬죠. 그리고 보란듯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제가 23만원까지는 지켜볼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잠깐 반등 웬만하면 할 겁니다. 웬만하면 할 건데 약간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셀트리온 모멘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떨어져도요 진짜 뭐 악재가 발생했다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셀트리온은 추세가 좋지 않다. 페드랑 FOMC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거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보세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뭐 일자리 집중, SOC 사업, 미래차 및 농업 지원, 미국 투자, 교육 강화, 그리고 의료 체계 개선, 세금 인상,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기후 협약 같은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래서 여기서 미래차, SOC, 의료에 대한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빅테크에 대한 세금 인상이 언급됐기 때문에 빅테크 관련주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리플을 보유하고 있고 알트코인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락 때 샀기 때문에 그닥 매수가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 하락하지 않았죠. 예, 추세를 보시면 하락 추세를 이기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초반에 뭐 야 공매도 뭐 어쩌라고 하면서 뭐 상승하는 척했습니다. 야,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락했다 올리는 액션을 취했어요, 외국인이. 그러고 나서 그냥 공매도 그냥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하락 추세를 겪고 있다 지금. 예, 하락 추세를 한 번도 깨지 않았다. 예, 이거는 매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일 상승한다 해도 오늘 추세상 매수를 하면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인버스로 해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시장의 장기적인 모멘텀은 상승으로 가정화돼 단기적인 흔들림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예, 저는 일단 인버스를 매수하는 방향을 선택해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버스 매수했죠. 정말입니다.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년. 자, 개인이 좀 매수했습니다. 지금 투자자 예탁금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뭐 곧 돌아오겠죠. 네, 곧 돌아오겠죠. 외국인 기관이 오늘 공매도를 좀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매도가 공매도였다. 거의 7천억 정도 수준이죠. 큰 매도세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작정하고 팔면 뭐 1조, 2조, 3조씩 팝니다. 하루에. 근데 오늘은 매수세가 실종돼서인지 공매도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업틱 룰을 지키고 했을 겁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이기 때문에 괜히 정책 당국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을 거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 금요일 하락을 크게 할 때 미주금이 크게 들어왔네요. 오늘 이 미주금 승산이 됐거나 또는 더 불어났을 거라고 얘기해집니다. 얘들이 상환되는 순간입니다. 3일입니다. 미수금은 3일입니다. 여기 지금 20% 올랐던 게 3일이 지나면 상환해야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3일 내에는 상승할 일이 없다. 만약에 이 미수금을 털어먹을 거면. 일단 뭐 시장 상승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UBS, 뭐 CS증권 이런 애들은 거의 단기 트레이딩 달인들이죠. 멜린치 창구는 시타델이라는 초단타 퀀트 프로그래밍을 필두로 내세운 단기 트레이딩의 대표 창구입니다. 멜린치가 아직 뭐 등장하진 않았죠. 시간에는 뭐 뜨뜻미지근했고요. 지금 현재 미증시는 제가 안 붙여놓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걸 내가 넘어갔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목을 제가 자극적으로 쓰긴 했는데요. 이건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걸 지키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단기적으로 폭락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공매도 재개일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하자고 했고 저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인버스 전략으로 이 단기 하락장이 발생하면 이걸 해지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단 지금 현재 유동성 파티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아직 환희 단계까지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공포에서 희망, 환희, 그 다음에 완전 패닉이 오는 거죠. 패닉장이 온 이후에 폭락이 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 모멘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단기적으로 해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